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최근 반등에 빠른 태세 전환을 했던 유명 인사들의 발언과 또 제2의 마이클 세일러급의 슈퍼히어로가 등장한 사연을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그 전에 어젯밤에 있었던 스토리를 짧게 훑어보면요. 또 한 번 트럼프의 말 이랬다 저랬다 신공에 주식시장이 요동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밤 무렵만 하더라도 미국이 중국의 관세를 50에서 65%까지 깎아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나스닥이 한 4% 정도 오르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겠죠. 근데 좀 있다가 보니까 트럼프가 또 근데 관세 협상이 잘 안 되면 2, 3주 내에 내가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해버릴 수도 있어. 뭐 이런 걸 볼 때 참 유치한 그 초등학생들끼리 서로 삐졌다가 뭐 다시 벌어졌다가 뭐 손 내밀었다가 이런 광경이 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스콧 베센트는 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중국과 무역 협상이 2년에서 3년 걸릴 수도 있다. 언제는 깎아준댔다가 2, 3주라 그랬다가 2, 3년이라 그랬다가 이걸 보면서 글로벌 우리를 포함한 투자자들이 월가가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진짜 안 해. 뭐 이렇게 굉장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나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지금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있죠. 이렇게까지 한 사람에 의해서 전 세계 시장이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이런 와중에도 우리의 비트코인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4월 7일경부터 현재까지 스멀스멀 오르면서 지금 한 17% 가까이 오르지 않았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관세 전쟁이 어떻든 주식 시장이 뭐 올랐다 떨어졌든 불구경을 하면서 그냥 꾸준히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이 올라가니까 최근 반등에 아마 깜짝 놀라서 굉장히 빠른 태세 전환을 하는 유명 인사들이 제 눈에 몇 명 보이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분, 주기영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분명히 뭐 한 달 전쯤에 시즌 종료를 선언을 했지만 10만 불 돌파하면 내가 강세장 끝났다고 한 거 틀렸다는 거 인정하겠다. 이런 글이 이제 어젯밤 저녁 한 8시경 무렵에 트위터를 통해 올라옵니다. 자, 근데 여전히 우리는 넓은 박스권 안에 있다고 판단한다. 아직도 내가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만약 10만 달러를 돌파하면 내가 틀렸음을 기꺼이 인정하겠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10만 달러 돌파를 하면 결국은 신고점 찍으러 갈 거 아니에요. 신고점을 찍었는데 강세장이 끝났다? 이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전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주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이 부분 제 이해가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이분 주장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4분기 전까지 신고가를 경신한다면 나는 사이클 이론을 버릴 것이다. 사실 3분기에 오르든 4분기에 신고가를 경신을 하든 엄연한 저는 사이클 안에 있다고 보거든요. 반감기 사이클. 17년 말, 뭐 21년 말, 그리고 25년, 뭐 말까지는 아니어도 뭐 하반기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이클 이론에 맞는 것 같은데 이분은 사이클 이론 안 믿고 오로지 상승세만 있을 뿐이다. 오로지 상승세만 있는 자산이 있을까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해석이 잘 안 되지만 확실한 거는 지금 최근 반등에 깜짝 놀랐다. 그래서 조금 태세 전환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주기영 대표는 뭐 이렇게 인정도 한다고 하고 저는 굉장히 이런 건 좋은 모습인 것 같은데 우리의 인간 지표 있죠. 제가 최근에 아더 헤이스 뭐 최근에 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상승으로 바꿨다고. 근데 50년 차 전설이 피터 브렌트가 비트코인 롱을 선언을 했는데요. 참 공교롭게도 시간까지 갔더라고요. 4월 23일 어제 저녁 8시. 이것도 저녁 8시죠. 자, 또 한 명의 이제 전설이 입장을 바꿨다. 근데 이분은요, 정말 뭐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이 태세 전환이 하루를 못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 소개해 드릴 때 이틀 전인 것 같아요. 4월 21일에 이분이 분명히 연말까지 우리 다 망한다. 비트코인 7천만 원 가고 이더리움 85만 원 가고 뭐 S&P 500도 뭐 15% 떨어지고 뭐 이더리움 85만 원이면 완전 끝난 거죠. 이렇게 연말까지 망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불과 하루 뒤에 하루도 못 가서 약간 느낌이 쌓였나 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엔 안 가져왔지만 4월 15일경에도 이더리움은 쓰레기다 또 한번 못을 박았거든요. 근데 약간 민망하고 쎄하니까 22일 날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솔라나가 근데 이더리움보다 2배는 더 오를 수 있다. 어영부영 지금 관점, 논점을 흐리면서 그래도 이더리움은 뭐 못한다. 뭐 이렇게 약간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런 뭐 논점을 흐리는 발언을 하더니 자, 4월 23일 롱을 확신한다. 장기 상승의 초입으로 들어간다. 93,000불 넘어서 롱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참 이런 걸 볼 때, 야, 이분은 단기 방향을 예상을 잘한 게 아니라 50년을 살아남았다면 이 정말 태세 전환이라든지 대응을 칼같이 손절하고 익절하고 이래서 살아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피터 브렌트 그리고 아더 헤이즈 주기영 대표까지 태세 전환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큰 위기가 오면은 동료론자들 또는 단타 치는 분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의 물량을 낙관론자들이 매수를 하는, 그러니까 코인이든 주인이든 결국 위기 때는요, 주인만 바뀌더라. 이 사람들이 들고 있던 걸 이 사람들이 가져오면서 이제 대상승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위기가 별거 아닌 거죠. 주인만 바뀐다. 그럼 이 낙관론자 주인들이 누구인가? 제가 알트코인은 너무 많아서 가져오기가 어려웠고요. 자, 이렇게 떨어지든 오르든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 글로벌 탑 뭐 75위권의 회사들만입니다. 뭐 블랙락, 피델리티 이런 데는 이제 고객 돈이니까 자기가 산 거, 뭐 압도적인 비트코인 매수자 1위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겠죠. 한 53만 8천 개. 그리고 2위가 마라톤 디지털 4만 7천 개. 이 격차가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1위가 53, 2위가 4만 7천. 거의 뭐 압도적이죠. 그리고 3위, 뭐 라이엇, 클린스파크, 뭐 테슬라, 헛 이런 거 보면 거의 다 채굴 회사들이 들고 있는 거고요. 진정한 의미에서 정말 압도적인 1위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리고 보시면 일본 국기, 뭐 여기 메타플래닛이다. 일본도 자주 보이고요. 한국도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떨어짐에 감사해 하면서 오르나 떨어지나 사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이 눈에 보이네요. 아마도 이분들이 엄청난 수익을 거둘 것 같고요. 아마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 내에 이제 비트코인을 기관들도 한 개 사기가 어려운 저는 그런 시기도 분명히 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뉴스가 훨씬 커서 제가 이걸로 썸네일을 만들려고 했을 정도로 엄청난 뉴스입니다. 바로 아까 그 압도적인 일이죠. 마이클 세일러급의 슈퍼 히어로가 나타났다. 아직 사람들이 이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런 기사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자, 이 트럼프 왕의 왼팔, 좌이정, 켄터 피츠제럴드 그 상부장관 있잖아요. 하워드 루트닉이 만든 이 회사가 소프트뱅크, 테더사와 더불어서 이 엄청난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겠다, 뭐 벤처 캐피탈 만들겠다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요. 켄터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의 재벌가입니다. 특히 상부장관 하기 전부터 비트코인 대출 사업하려고 비트코인 굉장히 많이 사놓고 했던 분들. 소뱅은 어디입니까? 일본이잖아요. 그리고 테더는 어디예요? 중국입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과 중국, 특히 그렇게 합치기 어렵다는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고 엄청나게 비트코인을 사겠다. 이 자체가 엄청난 뉴스였다는 거죠. 특히나 뭐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4.3조 원을 들고 시작을 합니다. 뭐 하려고요? 비트코인 살려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테더사는요. 사실 무한 발행을 하는 회사잖아요. USDT를 무한으로 거의 발행할 수 있는 회사다. 이게 테더사입니다. 이게 비트파이넥스 거래소고요. 그래서 참 무서운 회사거든요. 이게 굉장한 뉴스였는데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제가 기사로 접한 게 아니라 트위터를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지금 켄터 피츠제럴드 이 회사의 CEO라고 해서 막 소감을 밝히고 있더라고요. 이 회사 이름이 21 캐피털인데요. 자, 가능한 한 많은 자본을 비트코인 인수를 위해 조달하라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분은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입니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강성론자, 강성분자입니다. 비트코인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굉장히 젊은 또 부자기도 하거든요. 잭 멜레스가 21 캐피털의 CEO라고 나와서
야, 이거 좀 대박인데? 이 CEO가 나중에 밝혀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뤄볼 건데요. 일단 이 투애니언 캐피털은요, 비트코인 4.2만 개로 시작을 합니다. 일단 요거 들고 시작을 해요. 아까 순위 보셨지만 4.7만 개가 2위거든요. 그 밑에가 이제 3위입니다. 3위. 근데 아마 2위는 저는 가볍게 제낄 거라 생각이 들고, 자, 이분의 그 경쟁 상대가 누구다? 마이클 세일러를 딱 꼬집으면서 너 기다려 하면서 굉장히 당찬 포부를 밝힙니다. 정말 압도적이잖아요. 53만 개 들고 있는데 이 사람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등장한 거죠. 참 이 비트코인 쟁탈전 굉장할 거다, 볼만하겠다 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피앗, 뭐 달러나 원화 이런 거 스캠이다. 뭐 이런 강성론자들은요. 막 달러 태워버리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부류, 굉장히 강성론자 비트맥시입니다. 자, 이름은 잭 멜러스고요. 94년생입니다. 아직도 젊어요. 31인가밖에 안 된 사람이고요. 자, 이분의 추정 자산은 약 1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뭔가 조기 교육을 받았다는 거겠죠. 어떤 조기 교육을 받았느냐? 일단 할아버지가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의장을 역임을 했고요. 아버지가 시카고에서 유명한 선물 중개사를 설립을 합니다. 뭐 여기서 조기 교육은 금융 쪽은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2017년도에 다니던 대학을 때려치우고 잽 또는 잡이라는 이제 비트코인 초기 결제, 굉장히 빠르게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앱을 런칭을 합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비트코인으로 이 유동성, 아니 그 변동성이 큰 거를 결제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도입해서 이미 17년도에 만들었고요.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 20년도부터 현재까지 스트라이크라는 이 비트코인 결제 그리고 지갑을 런칭을 하고 이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이게 회사 이름이에요. 그 코인 이름이 아닙니다. 회사 이름. 그래서 현재 엘살바도르 등 65개국에서 30억 명에게 서비스를 이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니까 당연히 결제가 돼야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결제가 이게 변동성이 크니까 아마 이게 많이 쓰이진 않고 있고요. 현재는 아마도 나중에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잡아놓고 마치 부동산 담보대출처럼요. 이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빌려주든지 해서 이거 한도 내에서 써라. 아마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 쪽으로 아마 미래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초기에 비트코인 결제 인프라를 세계적으로 이제 장악을 했던 회사입니다. 여기 자문도 해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20년도부터 지금 스트라이크 CEO였는데 현재는 이제 31살의 나이에 투애니언 캐피털의 CEO로 역임을 했다. 뭐 어떤 기사는 재무총괄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보셨지만 미국의 캔터, 그리고 일본의 소뱅, 그리고 중국의 테드와 비트파이넥스 거의 뭐 미중일, 뭐 어벤져스의 지금 CEO가 31살짜리라는 거죠. 굉장히 말도 잘하고 똑똑합니다. 뭐 방송에 자주 나왔던 분인데 아무튼 이분이 그럼 CEO가 돼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이 회사의 목표 자체는 딱 하나입니다.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태어났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비트코인만 살 것이답니다. 진짜 이게 목표고요. 또 나스닥 상장을 이미 예정을 앞두고 있고요. 이미 티커명도 나왔어요. XXI라고 해서 요걸 티커명으로 해서 이제 마이클 세일러 잡으러 간다. 또 하나의 목표가 바로 스트레티지와 경쟁을 하고 요거 따라잡는다. 정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돈도 많고 똑똑하고 비트맥시가 CEO다. 저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보충하기 위해서 투애니원 캐피털이 홍보를 하고 있는 자료 일부를 제가 지금 캡처를 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자, 제목부터 이렇습니다. MSTR 마이클 세일러를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다. 더 비교해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 뭐 이런 표까지 만들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죠. 자, 여기가 마이클 세일러, 여기가 투애니원입니다. 제가 해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비트코인의 퓨어 플레이, 집중으로 투자를 하느냐? 우리는 올인이다. 비트만 산다. 그러나 스트레티지는 약간의 불순물이 있죠. 뭐 소프트웨어도 팔고 뭔가 다른 걸 한다. 우리는 올인이다. 그리고 비트코인 네이티브냐? 그러니까 비트코인 기반으로 운영되느냐? 우리는 100%다. 비트코인 기반으로 모든 게 회사가 운영되는데
얘네는 다른 거 많이 하고 있어. 다른 것도 뭐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부채가 있었느냐? 우리는 하나도 없다. 근데 얘네들은 자꾸 뭐 뭐 담보 채권으로 뭐 산다고 하고 뭔가 하여튼 부채가 좀 있다. 그리고 부채 담보와 담보 채권, 뭐 주식 팔아서 팔고 아무튼 부채가 많은데 비해서 우리는 뭐 나중에는 이제 부채를 발행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중국, 일본 돈 많은 회사가 그렇게 그리고 돈도 테드는 사실 찍어내는 거잖아요. 우리 현금 많아. 우리 담보대출 이런 거 안 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많이 살 수 있어. 그리고 경영진들이 지분 보유, 우리는 우리가 다 갖고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빨리 의사결정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물론 뭐 마이클 세일러도 들고 있겠지만 블랙락도 대주주고 뱅가드도 대주주고 뭐 이런 애들이 대주주니까 얘네 막 피곤해. 뭐 허락도 받아야 되고 뭐 사인해 주세요. 뭐 담보 채권 뭐 발행해 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으로 우리는 KPI를 완벽하게 갖춰놨어. 얘네도 한다고는 하는데 비트코인으로 명확한 성과 지표를 다뤄서 이제 고객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도 가관입니다. 제가 깨알 같아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무조건 마이클 세일러입니다. 스트레티지는 이미 50만 개, 53만 개나 들고 있잖아. 그래서 추매하면 얘네는 티도 안 나. 주가 이제 덜 오를 거야. 효율성도 떨어지고. 근데 우리는 4.2만 개에서 얘네 이제 따라잡을 거거든. 그러니까 아마 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할 걸. 저 스트레티지 들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너네는 둔하고 우리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재무 구조가 간단해서 아까 보셨죠? 우리가 경영진 다 들고 있고 우린 부채도 없어. 그래서 사고 싶으면 그냥 우리 현금 많거든.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리고 또 명확한 뭐 비트코인 KPI 성과 지표 만든다고 했잖아요. 아시겠지만 주식 쪽은 뭐 PER도 있고 PBR도 있고 여러 개가 있지만 아직 비트코인 쪽은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만들었답니다. 비트코인 per share, BPS, 비트코인 rate of return에서 BRR 이런 성과를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올라가는 걸 직접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우월하다는 걸 증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 마지막까지도 깨알처럼 어필을 하는데요. 제가 요약을 해보면 21 캐피탈이 스트레티지보다 부채도 적고 비트코인 중심, 우리는 올인이야. 우린 다른 거 안 해. 비트코인만 살 거야. 그래서 훨씬 우수한 투자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세일러 뺨을 치는 이렇게 돈도 엄청 많고 겁 없는 라이벌이 등장을 했으니까 참 무섭지 않으신가요? 근데 이 와중에 뭐 시즌이 끝났다더라, 뭐 하락장이 온다더라,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조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얘기로 좀 결론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우리가 이제 숱한 조롱과 시련을 견딘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8개월 뒤쯤에 듣게 될 말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얘기 들을 거냐면요. 그들은 우리를 운이 좋다고 부를 것입니다. 저는 진짜 이렇게 얘기를 들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거는 양반이고요. 에이, 무슨 불로소득 같은 거 운 좋게 땀 안 흘리고 벌면 뭐 좋아? 뭐 그런 거 공부할 거 있어? 실제로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 가서 저는 코인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힘들게 버텼던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진짜 장난치나 뭐 이렇지 않을까요? 아무튼 남들이 보기에는 요행처럼 보여도 남들을 따라가지 않고 꾸준히 공부한 대가는 아마 8달 정도 뒤에 남들과는 엄청난 격차의 수익으로 저희가 보상을 받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같이 잘 뛰어가 보시죠. 시청 감사합니다.